자, 갑시다. 직선의 위치관계. 두 직선의 위치관계에 대해서 먼저 간단하게 정리를 합시다. 자, 두 직선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두 직선이 평행하거나 일치하거나 만나거나 우리는 이렇게 기본적으로 세 가지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 중학교 때도 우리가 이 세 개 다 배웠거든. 중학교 때도. 자, 중학교 때 우리가 어떻게 배웠는지를 이제 우리가 좀 기억을 해봐야 되는데, 연립방정식, 일차함수. 자, 연립방정식에서는 요거와 요렇게 두 개, 이 두 개가 동시에 만족하는 해. 우리는 이걸 보고 연립방정식의 해라고 배웠단 말이야. 그래서 연립방정식의 해가 있냐? 이러면서 조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거든. 그래서 예를 들면 x 플러스 2x 플러스 y 이걸로 가자. 2x 플러스 y 마이너스 0은 마이너스 3 뭐 이렇게. 그 다음에 4x 플러스 2y는 1 이렇게. 됐지? 자, 이런 모양이 있고 2x 플러스 y는 마이너스 3 2x 4x 플러스 2y는 마이너스 6 이렇게 나오는 패턴이 있었고, 그 다음에 한 개 더 2x 플러스 y는 마이너스 3 4x 플러스 y는 1 뭐 이렇게 나오는 상황이 있었다. 자, 얘와 얘는 x의 개수의 비율과 y의 개수의 비율이 일정해. 그지? 그래서 우리는 등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위에 있는 거 양변에 2를 곱해주면 4x 플러스 2y는 마이너스 6이라는 식을 만들 수 있고, 우리는 연립방정식의 해를 구하고 싶은데 연립방정식의 해는 동시에 만족하는 근을 찾는 거잖아. 그런데 위에 있는 식을 만족하면은 밑에 있는 식은 만족할 수가 없겠더라 이거야. 이해되니? 4x 플러스 2y가 1이 되면 절대로 마이너스 6이 될 수가 없다는 거지. 그래서 위에 있는 식과 밑에 있는 식은 동시에 만족할 수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해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했거든. 그치? 그리고 얘 같은 경우에는 위에 거 2배를 해주면 4x 플러스 2y는 마이너스 6 돼서 사실은 두 개를 연립하는 게 아니네 이거지. 식이 하나네 이거야. 그치? 그래서 위에 있는 식을 만족한다, 밑에 있는 식을 만족한다. 사실은 같은 식이기 때문에 우리는 두 개를 연립하는 게 아니라 하나를 만족하는 x, y를 찾는 거야. 그치? 근데 식이 하나고 x와 y를 물어본다면 이 식을 만족하는 x, y는 엄청나게 많다는 거지. 내가 정해줄 때마다 해가 나타날 테니까. 그래서 이때는 우리가 해가 무수히 많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요게 해가 한 쌍 존재한다 이거지. 우리 이렇게 배웠다.
그래서 우리 이거 결론적으로 어떻게 이야기를 했었냐면 여기 A와 A' 사이의 비율, B와 B' 사이의 비율이 같고 C와 C' 사이의 비율이 다 같으면은 사실은 하나의 식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해가 많다. 해가 무수히 많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어. 그리고 여기 A'분의 A, B'분의 B, C'분의 C 이렇게 되면 이런 상황이 만들어져서 우리는 해가 없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A'분의 A, B'분의 B가 같지 않으면 해가 항상 존재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었다. 괜찮니? 그래서 우리가 이 세 가지 조건을 중학교 2학년 때 연립방정식 이야기하면서 했었단 말이야. 그래서 얘네들 이야기하는 거야. 이거지. 자, 여기 1차 함수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y는 ax 플러스 b와 y는 a'x 플러스 b'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할 때 우리가 이제 여기에서 뭐라고 배웠었냐면 여기서 예를 들어서 얘 같은 경우에는 y는 x 2x 플러스 1 y는 2x 플러스 2 이게 첫 번째 패턴 y는 2x 플러스 1 y는 2x 플러스 2 두 번째 패턴 y는 2x 플러스 1 y는 x 플러스 3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기울기가 같은데 y 절편이 다르네 이거지. 그래서 우리는 이 그림을 그려보면 이렇게 그림을 그릴 수가 있더라 이거지. 그래서 우리는 1차 함수에서 이렇게 평행하면은 교점이 없고 평행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평행한 두 직선 이런 식으로도 그냥 그런 식으로만 이야기를 했어. 근데 우리가 이 두 직선을 교점의 입장으로 이야기를 한다면 교점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지. 그 다음에 요거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하나의 직선인 거지. 두 개가 아니라. 그래서 일치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일치라는 건 기울기가 같고 y 절편도 같은 거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 얘 같은 경우에는 기울기 다르고 y 절편도 다른 거지. 근데 y 절편은 상관없어. 기울기가 다르기만 하면 이 두 개의 직선은 언젠가는 만난다라는 건 이야기할 수가 있겠지.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런 느낌일 거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고 교점이 한 점에서 만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다. 만나지 않는다, 일치한다, 교점이 하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배웠잖아. 교점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했었냐면 교점을 구하는 방법이 뭐야?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교점을 구하는 방법이 연립방정식이다 라고. 그래서 얘는 연립방정식에서 해가 없는 상황과 같은 상황인 거고 얘는 연립방정식에서 해가 무수히 많은 상황 모든 점이 다 동시에 만족한다 이렇게 받아들여도 되는 거니까 얘 같은 경우에는 연립방정식에서 해가 하나인 상황이라고 판단을 하면 된다 이 말이야. 왜 그러냐면 연립방정식이라는 거는 여기에서 x랑 y를 따로따로 이렇게 이렇게 뭐라고 해야지? 이런 식으로 양함수로 표현되어 있는 게 아니라 음함수로 표현되어 있어서 그렇지 사실은 얘를 이렇게 넘기면 되는 거잖아. 그지? 그래서 위에 있는 얘 같은 경우에는 y는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이라는 애가 되는 거고 밑에 있는 거 같은 경우에는 4x가 넘어가고 2로 나누면은 y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2분의 1이 되는 거니까 기울기가 같고 y 절편이 다른 상황과 똑같은 말이다 사실은 이거인 거지. 괜찮지?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건 나누면 그냥 똑같은 거잖아. 그래서 넘겨서 2로 나누면 둘 다 y는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이라는
직선이 되는 거니까 얘는 일치하는 상황과 사실은 똑같은 거고, 얘 같은 경우도 y는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 y는 마이너스 4x 플러스 이렇게 되는 거라서 기울기가 다른 상황이랑 사실은 같은 말이다. 그래서 연립방정식에서 이야기했던 이 패턴과 1차 함수에서 말했던 이 패턴은 사실은 같은 거를 두 번 배웠던 거지. 어떤 느낌인지 알겠지? 그래서 지금 우리가 배우고 싶은 두 직선의 위치 관계는 그냥 이걸 말하고 있는 거야. 알겠지? 새로운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쟤를 이야기하는 거다. 그래서 중학교 때 배웠던 걸 그대로 적용을 시켜보면 이거 이렇게 써줄게.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요. a 프라임 x, b 프라임 y, c 프라임은요. 이렇게 그냥 c로 넘어간 거지.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얘는 프라임분의 a, b 프라임분의 b는 c 프라임분의 c. 이걸 만족한다는 거고. 새로. 그 다음에 얘는 a 프라임분의 a, b 프라임분의 b, c 프라임분의 c를 뜻하는 거고, 그 다음에 얘는 a 프라임분의 a랑 b 프라임분의 b가 같지 않는 상황을 뜻하는 거다. 여기까지는 이제 중학교 때 배웠던 걸 그대로 써먹은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요거 뭐 만나긴 만나는데 이쁘게 수직으로 만나는 두 직선이 있을 수 있잖아.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을 경우에는 우리가 이런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이걸 만족해야 되고, 이 말은 이거 이제 직선을 음함수에서 양함수로 바꿔서 표현을 해보면 y는 마이너스 b분의 ax 마이너스 b분의 c와 y는 마이너스 b 프라임분의 a 프라임 x b 프라임분의 c 프라임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을 때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다.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다. 우리는 이 상황은 특별하니까 따로 공부한다, 외운다 이렇게 이야기했다고요. 그래서 수직으로 만날 때는 이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다. 이걸 정리를 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상황까지 기억을 하고 있으면 된다. 괜찮죠? 그래서 두 직선의 위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으니까 이제 직선 두 개가 평행하네, 뭐 일치하네, 만나네 이런 이야기를 할 때 어떤 조건을 써야 되는지를 빨리빨리 캐치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자, 세 직선의 위치 관계. 자, 세 직선의 위치 관계에서는 이제 뭘 이야기하고 싶었던 거냐면, 직선 세 개가 있을 때 이 세 개의 직선은 어떤 관계가 있냐라는 걸 물어보는 건데, 이거 잘 보면 직선 세 개가 이렇게 평행하게 지나갈 수도 있고, 한 직선만 평행하지 않을 수 있거든.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이거 합니다. 그리고 요거다가 이렇게 셋 다 평행하지 않는데 이렇게 한점에서 만나는 패턴이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만나지 않는, 한점에서 만나지 않는 세 직선이 존재할 수도 있다 이거지. 자, 우리가 이걸 구별하는 이유는 좌표 평면 위에 평행한 직선 세 개가 존재하면 공간이 네 개로 나뉘어진다. 이해됐죠? 좌표 평면은 4개로 나뉘어진다. 얘는 좌표 평면이 6개로 나뉘어진다. 얘도 좌표 평면이 6개로 나뉘어진다. 얘는 좌표 평면이 7개로 나뉘어진다.
그래서 당연히 문제를 물어보려면 얘랑 얘를 물어볼 수 있겠죠. 좌표 평면이 4개로 쪼개지고 싶다. 이런 식으로. 좌표 평면이 7개로 쪼개지고 싶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을 때 우리가 이 직선은 어떤 위치관계가 존재해야 되느냐라는 걸 판단할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굉장히 괜찮죠? 그리고 요 세 가지 패턴은 삼각형이 안 만들어지는 패턴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배웠잖아. 선분 3개가 있으면 선분 3개로 삼각형 만들 수 있다고. 그죠? 선분 3개가 있는데 삼각형이 안 만들어지려면은 저 3가지 모양이어야 한다. 이 말이야. 알겠지? 그러니까 셋 다 평행하거나 아니면 3개의 직선 중에 2개가 평행하거나 아니면 3개의 직선의 기울기가 다 다르기는 한데 한 점에서 만나거나 이런 상황은 삼각형이 안 만들어지는 상황이고 요 상황이라면은 우리가 이제 삼각형 못 만드는 패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 이렇게 삼각형이 만들어지고 나면 당연히 삼각형의 넓이를 물어볼 수 있죠.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방법은 밑변과 높이를 이용해서 구하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는 이제 세 점을 가지고 구할 수 있다. 라는 거죠. 세 점을 가지고 있을 때 삼각형 넓이 구하는 게 신발끈 이걸 사용해야 되겠고 밑변과 높이를 이용하려면 이제 점과 직선 사이에 거리 공식을 이용해서 높이를 만들어낸다. 이렇게 배웠다 이거죠. 괜찮습니까? 여기까지. 그래서 여기까지를 이제 알고 문제를 바라보는 게 좋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러면 문제 봅시다. 자, 그럼 평행과 수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좀 쉽게 바로바로 보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줄게요. 자, 먼저 첫 번째 평행. 자, 2x 플러스 y 플러스 4는 0과 평행하면서 사punk마취를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죠. 만약 이렇게 문제가 나왔다. 됐죠? 자, 이렇게 나왔을 때 식을 쓰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니네가 봤을 때 어떤 식으로 식을 쓸 수도 있냐면 첫 번째 방법 무난하게 문제를 풀고 싶다. 얘네들을 넘겨서 y는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4라고 만든 다음에 평행하고 싶다 그랬으니까 기울기가 마이너스 2네. 그럼 기울기가 마이너스이면서 이 점을 지나가고 싶다. 이렇게 식을 쓰면 되는 거죠. 괜찮습니까? 근데 이렇게 쓸 때 이 문제의 단점은 뭐냐면 여기가 분수면은 나중에 식 쓸 때 조금 그래요. 좀 더러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여기가 뭐 3x에 마이너스 2y 이렇게 하면은 그래프의 기울기가 3분의 1이니까 분수가 쓰여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분수를 쓰면은 좀 보기가 안 좋아진다 이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여튼 첫 번째 방법은 함수를 양함수로 바꾼 다음에 이렇게 기울기를 이용해서 쓰는 방법이다. 두 번째는 뭐냐면 평행하다라는 정보를 이용해서 x의 개수랑 y의 개수를 내가 그냥 정해버릴 수가 있다는 거죠. 됐죠? 평행하다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x의 개수랑 y의 개수는 일정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아까 전에 얘 같은 경우에는 그래프의 기울기가 2여야 되는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을 때 두 번째 방법은 뭐냐면 이렇게 식을 쓰는 겁니다. 얘랑 평행하다 그랬으니까 이렇게 그냥 써버리는 거예요. x의 개수랑 y의 개수를 똑같이 쓰면 기울기는 무조건 같아요.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죠. 맞습니까? x의 개수랑 y의 개수가 원래 식이랑 똑같으면 기울기는 그냥 같을 수밖에 없어. 괜찮습니까?
y 절편만 다른 거지. 여기를 내가 얼마인지 모른다고 k라고 써버리면 되는 거니까. 자, 그래서 여기 4,7 지난다 그랬지? 4, 7 대입하면은 8 플러스 7 플러스 k가 0이니까 k가 마이너스 15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자, 이거 같은 경우에 y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15잖아. 얘네 일로 다 넘어가면은 요게 나오는 거죠. 어디였어? 요 k에다 마이너스 15 집어넣은 거. 똑같다 이거죠. 괜찮습니까? 식 쓰는 방법이 어렵지가 않다 이겁니다. 평행한 식을 쓸 때 넘겨가지고 기울기가 얼마인지를 찾는 행동을 할 필요가 없다는 소리예요, 사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자, 다시 한 번 더. 마이너스 3x 플러스 5y. 자, 4,7을 지난다. 해보세요. 자, 식쓰기.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그냥 우리는 평행할 거니까 요렇게 식을 쓰고 시작한다. 됐죠? 그런 다음에 4,7 지난다 그랬으니까 대입을 하면 그래서 k는 마이너스 23. 그래서 답은 이렇게 쓴다. 이겁니다. 자, 다시 한 번 더. 만약에 우리가 이걸 원래대로 풀려고 한다면 얘네들을 일단 넘기겠죠. 5y는 3x 마이너스 4. y는 5분의 3x 마이너스 5분의 4. 평행하다 그랬으니까 내가 원하는 기울기가 나왔고 이 점을 지난다 그랬는데 여기에서 니네가 이렇게씩 쓰면 안 돼요. 알겠죠? 이건 중학교 2학년 때 방법인데 이거를 고등학교 방법처럼 문제를 풀고 있으면 안 된다. 여기에다가 이 점을 대입해야지 이러면 안 되는 거야. 알겠지? 아예 그렇게 풀지 않도록 연습을 해야 된다. 중학교 2학년 때 방법으로는 안 풀어. 그래서 기울기를 알고 점을 알고 있을 때 이렇게 식을 쓸 거고 양변에 5를 곱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얘네가 일로 넘어가면 이렇게 됩니다. 괜찮지? 그렇기 때문에 요렇게 길게 식을 쓸 필요가 없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나? 그래서 우리가 평행하다 그러면은 x의 개수랑 y의 개수가 같겠구나 라고 받아들이라 이 말이에요. 알겠죠? 그리고 만약에 문제에서 x의 개수와 y의 개수가 같지 않도록 문제가 나왔다. 예를 들어 뭐 ax 플러스 15y 마이너스 3은 평행하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을 때 푸는 방법이 그냥 우리는 이걸 비율로 이렇게 해서 문제를 풀어도 괜찮기는 한데 원래는 이렇게 푸는 건데 이게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냐면 비율이 같다라는 소리가 몇 배 차이 나냐 이 배율이 같다는 소리예요. 배. 알겠죠? 그래서 3배 차이 나네? 그럼 여기도 3배 차이 나야 된다는 뜻이에요. 비율이 같다라는 말이 그 의미야. 그래서 그냥 A는 마이너스 9인 거예요. 알겠습니까? 3배가 차이 나야 되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A가 마이너스 9다. 이렇게 찾는 사람이 있을 거고 이렇게 계속 식을 쓰는 사람이 있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자, 이렇게 식을 써야 될 때는 2차식으로 나올 때, 그러니까 여기에도 A가 섞여 있고 여기도 A가 섞여 있다면 이렇게 해야 돼요. 알겠죠? 근데 한쪽을 보고 우리가 몇 배인지를 이야기할 수 있으면 굳이 이렇게 비례식을 쓸 필요가 없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몇 배인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이야기할 수가 있으면 그냥 바로 쓰는 것이다. 그 다음 두 번째, 수직. 자, 수직이에요. 그러니까 2x 플러스 3y 플러스 4는 0과 수직이고 4,7 지난다. 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할 때 식 쓰는 방법입니다. 이게 원래는 어떻게 푸냐면 얘네들 넘기겠죠. 3y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마이너스 4, 그 다음에 y는 마이너스 3분의 2x 3분의 4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래프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3분의 2인데 내가 원하는 건 수직이니까 2분의 3이면 되잖아. 그럼 그래프의 기울기가 2분의 3이면서 이 점을 지난다. 이렇게씩 쓰면 되겠지? 양변에 2를 곱하고 식을 정리해주면 요렇게 얘네로 넘길까? 얘를로 넘기자. 3x 마이너스 2y 마이너스 5입니다. 자, 이렇게 푸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 방법. 자, 두 번째 방법은 뭐냐면 수직으로 만날 때 개수의 비율이 있어요. 수직으로 만날 때 개수의 비율이 뭐냐면 ax, by, c는 0이라는 애와 a'x, b'y, c'는 0이 있을 때 a의 a', b의 b'이 0이다. 이렇게 되면 수직이라고 이야기했었죠. 그러니까 이 조건을 만족하면 돼. 그래서 이 조건을 만족하게 x의 개수랑 y의 개수를 선택만 해주면 되는데 이 선택하는 방법이 어렵지가 않다 이겁니다. 무슨 소리를 하고 싶은 거냐면 지금 2x 플러스 3y 플러스 4는 0이라는 직선 있죠? a와 b라고 했을 때 더했을 때 0 되려면 서로 반대 걸 가져가면 돼요. 일단 서로 반대 걸 가져가면 되는데 이렇게 곱하면 둘 다 6이잖아. 괜찮니? 근데 더했을 때 0이 되려면 한쪽에다 마이너스만 붙여주면 된다 이 말이죠. 이 마이너스는 여기다 붙이든 상관없어요. 알겠죠? 그냥 이 조건만 만족하면은 무조건 수직이다 이겁니다. 됐죠? 그래서 x의 개수와 y의 개수를 정해주는 방법이 이것도 쉽다라는 거죠 사실. 됐죠? 그 다음에 여기 4,7 지나간다 그랬으니까 12, 3, 4, 12 마이너스 2, 7, 14 이렇게. 뭐야? 내가 뭐 계산 잘못했냐? 이것도 잘못했네. 2, 7, 14에다가 마이너스 12 하면은 여기 플러스 2네요. 그래서 여기는 마이너스 2가 되겠네. 플러스 2가 되겠네. 괜찮니? 이렇게.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도 k가 2라는 걸 이야기할 수 있어서 대입하면은 3x 마이너스 2y 플러스 2는 0. 이렇게 똑같아진다 이겁니다. 됐죠? 그래서 이 개수를 정하는 방법이 어렵지 않기 때문에 빨리 써먹어라 이겁니다. 알겠죠? 이렇게 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시간이 오래 걸려. 실수도 많이 하고. 자, 그러면 문제 3x 마이너스 4y. 자, 해보세요.
자, 식스는 뭐? 수직이라고 그랬으니까 우리가 식 쓸 때 일단 4x랑 3y를 쓰고 시작한다. 그 다음에 얘네들 곱하면 12, 얘네들 곱하면 마이너스 12. 끝났네. 요렇게 식을 쓰는 겁니다. 괜찮아요? 요렇게 식을 쓰고 x의 개수랑 y 개수 정해주고 나면 대입을 했을 때 37에 21. 그래서 k가 마이너스 37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식을 쓴다. 됐죠? 식 쓰는 방법이 어렵지 않습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 여기 평행하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y의 개수의 비율을 보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얘를 바라본다면 마이너스 2배. 그럼 여기서도 개수가 마이너스 2배 하면 돼요. 그래서 k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2k 이렇게 식 쓰면 됩니다. 이게 평행. 됐죠? 수직은 개수의 곱 k 마이너스 1의 k 그 다음에 2 곱하기 마이너스 2 이게 0이다. 괜찮습니까? 이거는 이제 뭐 공식 같은 거니까 기억을 하고 있으면 좋을 것 같네. 자, 다음. 근데 저 식은 서술형에 쓰면 안 되죠. 왜? 그러니까 학교 서술형 문제 볼 때 써도 되죠. 써도 되지 뭐. 안 될 이유가 없잖아. 또막 이상한 썼다고. 뭐가 이상해? 하나도 안 이상한데? 맞잖아. x의 개수랑 y의 개수가 똑같으면 평행하잖아요. 이렇게. 너무나 당연한 거지. 틀린 말이 아니야. 여기에서는 야매가 아니야, 이거. 당연한 걸 내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야. 야매를 이야기하는 거라면, 니네, 어쩔 때, 이제 빨리 문제 풀고 싶을 때만 써. 이렇게 쓰는 건데, 이거는 야매가 아니기 때문에. 신발끈 같은 경우에는 서술형에 쓰면 안 되겠지만, 그지? 이거는 써도 돼요. 그 다음에, 요거. 자, 우리가 직선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직선은 필요한 조건이 두 개가 있다고 그랬죠. 점과 기울기. 그러니까 여기에서 점 두 개를 줬다라는 거는 기울기를 구하라는 거다라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점 두 개를 가지고 기울기를 구해야지 라고 한다면 그래서 4분의 3이 기울기고 근데 이 기울기의 수직인 거니까 내가 원하는 건 마이너스 3분의 4 그리고 이 점 가지고 식을 쓰든 이 점 가지고 식을 쓰든 상관이 없다. 나는 3,1을 할게요. 한 다음에 아니구나. 이 점 지나가는 게 아니라 3,1을 지나가네. 3,1을 지나간다 그랬으니까 여기에다가 이렇게 쓰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놓고 직선 위에서는 뭐냐? 위라는 건 대입했을 때 참여된다는 의미죠. 하나하나 다 대입해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런 식으로 푸는 거다. 그래서 문제에서 원하는 건 뭐냐면 기울기랑 점 이렇게 물어본 겁니다. 그럼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수직 2등분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수직에서 기울기를 구하라는 의미고 2등분이라는 단어에서 점을 찾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점의 수직 2등분이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A라는 점이 있고 B라는 점이 있을 때 이 AB의 수직 2등분선은 수직 2등분선은 이렇게 지나가는 거겠죠? 당연히 이 점을 알아야 되겠고 그죠? 괜찮습니까? 점 찾아야 돼요. 그 다음에 수직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이 기울기를 찾은 다음에 이 기울기를 니네가 찾아야 되겠지. 괜찮습니까? 그래서 기울기랑 점을 알면은 식을 쓸 수 있다 이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다음 어렵지 않기 때문에 충분히 할 수 있다. 자, 삼각형이 이루어지지 않고 싶다. 아까 전에 내가 이야기했죠. 삼각형이 이루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세 직선이 평행하거나 두 개가 평행하거나 아니면 한 점에서 만나거나 이렇게 되면은 세 직선은 삼각형이 만들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기울기가 정해져 있죠. 얘네들은 절대로 평행하지 않다 이 말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은 만들어지지 않겠죠. 애초에. 그래서 우리는 얘 또는 얘를 만들어야 되겠다 이겁니다. 얘를 만드는 법, 얘가 얘랑 평행하거나 얘가 얘랑 평행하거나 그러면 좋겠다 이거지. 자, 얘가 얘랑 평행하고 싶다. 그럼 A는 1이면 되죠. 괜찮습니까? A가 1이면 얘 1번 직선, 2번 직선, 3번 직선이라고 했을 때
A가 1이면은 1번과 3번이 평행해지는 겁니다. 괜찮죠? 그 다음에 여기 Y의 개수의 비율이 마이너스 2배. 그럼 이것도 마이너스 2배 하면은 마이너스 2A가 1이니까 A가 마이너스 2분의 1인 상황이죠. 이때는 2번 직선과 3번 직선이 평행하다는 의미고. 괜찮습니까? 이렇게 풀기 싫은 사람은 이렇게 하면 돼요. A분의 1은 1분의 마이너스 2. X 개수의 비율과 Y 개수의 비율이 같다. 이렇게 문제를 풀어도 괜찮습니다. 괜찮죠? 됐죠? 자, 그 다음 세 번째 거 요걸 만족하려면 세 직선이 이렇게 지나갈 건데 예를 들면 이게 1번, 2번, 3번이라고 했을 때 이걸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1번과 2번의 교점을 3번이 지나간다. 이렇게 이야기해도 상관없는 거죠. 괜찮습니까? 그래서 니네는 얘네 둘의 교점을 구한 다음에 얘가 지나가는 거니까 교점을 대입하면 참이 되겠네. 괜찮습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A 값을 찾으시면 된다. 괜찮죠? 알아들었죠? 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교점을 구하는 방법은 연립방정식이니까 그 정도는 니네가 할 수 있겠다. 자,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문제는 우리가 공식을 그냥 외워서 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증명은 이제 안 해줄 거야. 증명은 예전에 충분히 해줬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니네는 그냥 잘 외워서 쓰면 된다. 점이 있고 직선이 있을 때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이 거리는 뭐냐라고 이야기한다면 여기를 m, ax, by, c는 0. 자, 이렇게 되어 있을 때 거리는 루트 a의 제곱 플러스 b의 제곱 a의 b의 c. 됐죠? 이건 그냥 이거 외워서 쓰는 겁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공식을 쓸 때 A, B, C에 분수가 들어가지 않도록 식을 좀 이쁘게 정리한 다음에 계산을 해야 되겠죠? 여기까지 괜찮지? 그 다음에 니네가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을 알고 나면 평행한 두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하라 라고 이야기했을 때 평행한 두 직선은 어느 위치에서 거리를 재더라도 항상 거리가 같다라는 성질이 있잖아요. 괜찮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점을 선택을 하든지 여기에 점을 선택을 하든지 상관없습니다. 알겠죠? 그냥 어디든지 잡아서 거리를 재면 그냥 그게 평행한 두 직선 사이의 거리예요. 여기까지 알겠습니까? 어려운 이야기 아니죠? 어디서 어떻게 재든 상관없다. 그냥 점 아무데나 하나 잡고 반대쪽 직선까지 거리를 잰다. 됐죠? 그 다음 각의 이등분선. 자, 두 직선이 이렇게 지나가는데 각의 이등분선이라고 해서 이 각을 이등분하는 이런 직선이 있을 거예요. 자, 각의 이등분선은 어떤 식으로 하는 거냐면 요 거리가 항상 같더라 이거죠. 각의 이등분선은 요 삼각형 두 개가 무조건 합동이다 이겁니다. 요 삼각형이랑 요 삼각형이 무조건 합동이다. 왜냐하면 둘 다 수직이고 빗변 공유하고 각의 크기가 같으니까 RHA 합동이어서 합동이면 요 변의 길이가 무조건 같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괜찮습니까? 그래서 여기를 문자로 잡고 M, 여기를 문자로 잡고 직선까지의 거리가 같다라고 그냥 식을 쓰면 우리가 각의 이등분선의 방정식을 그냥 구할 수가 있다. 두 개가 나오거든요. 두 개가 나오는 이유는 이 각을 이등분할 수도 있고 이 각을 이등분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느 각을 이등분했는지는 몰라요. 알겠죠? 어느 각을 이등분했는지까지 정확하게 판단하고 싶다면 우리는 이제 기하를 공부해야 됩니다. 알겠죠? 기하를 공부하면 어느 각을 쪼갰는지까지도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여기에서는 어느 각을 쪼갰는지까지 물어보지는 않아요. 그냥 두 직선을 구할 수 있니? 이 정도까지 물어볼 겁니다. 자, 그럼 문제 봅시다.
자,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가 2다. 그래서 그냥 공식을 쓰는 거죠. 공식을 쓰면 루트 16, 9, 12, 6, K가 2다. 그래서 K 값이 두 개가 나올 건데 그 중에 양수값 찾아라. 뭐 이 정도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직선 사이의 거리. 두 직선 사이의 거리 같은 경우에는 그냥 쉬운 점을 찾을 수 있으면 그냥 그 점을 선택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점 같은 경우 예를 들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지나가죠. 대입하면 참이니까. 그래서 이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계산하면 된다. 괜찮습니까? 그 정도 끝입니다. 세 번째, 세 점을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시오. 자, 원래 이 문제를 푸는 방법은 뭐냐면 삼각형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여기가 3,2, 여기가 2,5, 그 다음 여기가 1,6. 예를 들어 이렇게 되어 있을 때 두 점 사이에 이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거지. 그래서 기울기를 구하면 여기서 1로 빼면은 1분의 마이너스 3이니까 기울기가 마이너스 3이면서 이 점을 지나간다. 요렇게 11? 이거 뭐야? 자, 요렇게. 그래서 얘로 넘기면 3x 플러스 y 마이너스 11은요. 자, 이 점에서 이 직선까지의 거리를 계산하면 그게 높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을 이용한다. 루트 10분의 절대값 3 마이너스 11. 이게 높이. 자, 높이는 루트 10분의 8 곱하기 밑변. 두 점 사이의 거리 루트 10이네 곱하기 2분의 1. 이렇게 삼각형 넓이를 구할 줄 아는 게 원래 교육 목적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걸 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점 3개 알고 있을 때 우리 신발끈 배웠죠. 그래서 점을 아래로, 그 다음에 제일 처음에 있는 거를 제일 마지막에 한 번 더 써주고, 그 다음에 이 방향으로 곱해서 더하고 2, 15, 0. 그 다음에 이 방향으로 곱해서 더하는 거죠. 이렇게. 그런 다음에 빼줍니다. 이렇게 해서 삼각형 넓이를 구해도 된다. 이거. 됐죠? 어떤 방식이든 상관없습니다. 다음.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의 이등분선의 방정식. 자,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두 직선이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이게 x-2y 플러스 3은 0이라고 하고 2x 플러스 y 플러스 1은 0이라고 했을 때 각의 이등분선이 여기 이렇게 지나가고 나면 요 거리가 같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점의 좌표를 예를 들어 A, B라고 한다면 A, B에서 이 직선까지의 거리, A, B에서 이 직선까지의 거리가 어차피 같을 것이다. 자, 거리식을 세우면 5분의 절대값 A 마이너스 2B 플러스 3. 요게 두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그 다음에 여기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는 루트 5분의 절대값 2A 플러스 B 플러스 1 이렇게 식을 쓸 수 있다 이겁니다. 괜찮죠? 그래서 이 앞면에 루트 5 곱해서 1 날려주고 이렇게 되는데 절대값끼리 같아지는 방법이 뭐냐면 A 마이너스 2B 플러스 3과 2A 플러스 B 플러스 1과 같은 거. 그러니까 절대값 안에 있는 게 그냥 애초에 같다. 그럼 같은 거죠. 그 다음에 절대값 안에 있는 게 부호만 다르다. 이것도 괜찮은 거죠. 절대값 같은 경우에는.
괜찮습니까? 그러니까 뭐 위에 거 같은 경우에 이런 느낌이죠. 이런 거 아니면 이런 거 어차피 같은 거다. 밑에 있는 상황은 이런 거죠. 뭐 반대로 써도 마찬가지지. 같은 말이죠. 어차피 같은 거다. 됐습니까? 한쪽에다 마이너스를 붙여주면은 이 상황과 같은 상황이다 라는 거죠. 자, 얘가 양인지 얘가 음인지 모르는 상황에서 내가 이쪽에 부호를 바꿨는데, 이쪽에 부호를 바꿨다는 건 얘 절대값 안에 있는 게 음수였다는 뜻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절대값 안에 음수면은 우리가 앞에 마이너스를 붙여서 나온다고 해서 식을 이렇게 쓰잖아. 만약에 얘가 음수여서 앞에다 마이너스를 붙여서 이렇게 쓰면 위에 있는 식이랑 밑에 있는 식은 어차피 같은 식이죠. 양변에 마이너스 1 곱하면 밑에 거 되는 거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쪽이 양인지 이쪽이 양인지 이쪽이 음인지 이쪽이 음인지를 고민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식을 쓸 때. 이 정도만 할 수 있으면 되겠죠. 그래서 식을 정리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위에 거 같은 경우 얘네가 일로 넘어가면 A, 3B, 마이너스 2는 0이 되겠고, 밑에 있는 거는 얘네가 일로 넘어가면 3A, 마이너스 B, 플러스 4는 0. 식이 이렇게 되는데 우리는 이거 어떻게 해석하냐면 위에 거는 x 플러스 3y 마이너스 2는 0의 위에 a, b라는 점이 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겁니다. 그래서 a, b를 대입하면 식이 차별이 되는 거죠. 이 그림이 딱 그렇잖아. 이 직선 위에 a, b가 있는 거니까. 괜찮습니까? 그러니까 이 직선이 이걸 뜻하는 거겠죠. 괜찮습니까? 같은 방식으로 밑에 있는 것도 3x-y 플러스 4는 0 이라는 직선 위에 a, b가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다 이겁니다. 답이 두 개가 나오는 이유는 이 각을 쪼개는 직선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됐죠? 각의 이등분선은 무조건 두 개가 나올 수밖에 없다. 근데 둘 중에 누가 위에 건지 누가 옆에 건지는 구별할 수가 없다. 됐죠? 자, 여기까지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너네 이제 직선의 방정식까지 일단 설명은 다 끝난 거기 때문에 문제를 풀면서 모르는 걸 빨리빨리 찾아내세요. 니네가 문제를 풀어야 되는 거야. 내가 들어서 문제를 더 풀어줄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그죠? 빨리 문제를 풀고 일단 모르는 걸 찾아냅시다. 시작. 그리고 원방이